우리가 알던 세상,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착착 연결되던 그 완벽해 보였던 세계화 시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지금 막 태동하고 있죠. 자, 대체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상은 이런 모습이었죠. 국경 같은 건 없는 것처럼 모든 게 촘촘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그야말로 효율성의 끝판왕, 정점에 달했던 세계화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게 가장 값싼 곳에서 만들어져서 가장 빠른 길로 배송됐죠.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19.5조 달러. 이게 그냥 돈 액수가 아니고요. 2018년, 그러니까 이 단일 글로벌 공급망이 최전성기를 누렸을 때의 전 세계 무역 총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가 정말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딱 한 군데에서 충격이 오면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막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이 거대하고 완벽해 보였던 단일 사슬이 산산조각 났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의 연쇄 충격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라는 장벽을 쌓아올리면서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고요. 2020년엔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을 말 그대로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식량마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이렇게 하나의 사슬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깨져버린 세상 속에서 어떤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가? 바로 그 해결책, 새로운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세계화는 오로지 효율과 비용,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싸고 빠르게 만드느냐에만 집중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재세계화는 그 무게추를 신뢰와 안보 쪽으로 완전히 옮겨버렸습니다. 효율보다는 안보, 비용보다는 신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재세계화라는 게 세계화가 그냥 후퇴하거나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랑 가치가 통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들끼리, 동맹국끼리 뭉쳐서 여러 개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공급망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잡하고 새로운 질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프랙탈 네트워크입니다. 이 단어, 이제부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경제 지도를 읽는 핵심 열쇠가 될 테니까요. 프랙탈,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눈꽃송이나 나뭇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부분이 전체와 똑 닮은 구조를 가지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글로벌 경제가 바로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경제 블록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특정 산업의 모습에서 또 그 산업 안에 있는 개별 기업의 공급망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막으로 넘어가서 이 프랙탈 네트워크라는 게 실제 세계 지도 위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아주 멀리서 줌아웃해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게 4개의 덩어리가 보이죠. 먼저 민주주의와 기술 표준을 공유하는 미국, EU 블록이 있고요. 에너지와 자원을 기반으로 뭉친 중국, 러시아 블록, 그리고 아시아 자체 생태계를 만들려는 RCEP, 아세안 블록,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는 인도, 아프리카 블록, 이렇게 세상이 나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 거대한 지도를 줌인해서 반도체 산업 하나만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아까 봤던 그 큰 그림이 여기서 또 반복됩니다.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 작은 네트워크의 핵심 축, 즉 린치핀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일본의 소재, 중국의 조립, 동남아의 패키징이 연결돼서 또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만들죠. 이게 바로 프랙탈의 자기 유사성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세상이 조각나는 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말 그대로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가 있어요. 먼저 좋은 소식은 이렇게 블록끼리 뭉치면서 역내 투자가 늘어나 GDP가 2.3%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예전처럼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물가가 1.8%나 오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역 경제는 살아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변화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제 투자는 그냥 경제 논리만 따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동맹, 즉 믿을 수 있는 편을 따라 움직입니다. 보세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제조업을 살리려는 펀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뚝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구조에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프랙탈 붕괴의 가능성인데요. 이게 뭐냐면 특정 블록 안에 핵심 부품 하나,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어떤 기업 하나가 딱 멈춰서면 그 충격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네트워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지금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KSMI의 장효미 연구원은 공급망은 이제 안보의 언어로 말한다고 분석했는데요. 더 이상 얼마나 싸기, 얼마나 빨리 같은 경제 논리만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편화된 미래,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 국가들이 지금 마주한 전략적인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핵심 산업에서 린치핀, 그러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 같은 나라들은 정말 중대한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느 블록에 더 깊이 발을 담글 것인가, 아니면 아예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잘 것인가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적 프랙탈 전략이에요. 여러 블록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길이죠. 두 번째는 독립적 프랙탈 전략입니다. 핵심 기술을 전부 우리 손에 쥐어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요새를 구축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이 둘 중 하나만 딱 고르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 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3단계 로드맵이 좋은 예시인데요. 먼저 2025년까지는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리스크를 막고 2026년까지는 공급처를 다변화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2028년 이후에는 우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아예 새로운 국제 파트너십을 주도하는 리더가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프랙탈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각자의 블럭이라는 성벽 안에 가두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